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가장 앞섰다라는 주제 다뤄볼 텐데요. 2년 후엔 역대급 주가가 기록될 것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 탈출해야 하나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이 LA 지역의 이 화재는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LA 한 지역이 팰리세이드라는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가장 데미지가 컸던 지역입니다. 자, 여기 팰리세이드 지역 보시면요. 아래쪽에 아예 집이 다 타버렸죠. 자, 지금 이 집들, 팰리세이드의 그 중위값, 중간값이죠. 집 가격은요. 그러니까 미디언 홈 밸류인데 대략 한 350만 불 정도가 나갑니다. 자, 350만 불이면 우리가 한 1,500원으로 환율 계산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50억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집들의 거의 75%, 이 팰리세이드 지역에 75%가 다 타버렸습니다. 다 전소한 거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냥 정말 화산이 폭발해서 다 뒤집어 버린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한 9천 채, 지금 뭐 한 거의 1만 채 정도가 다 타버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this fire could be the costliest in US histor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엄청난 앞으로 비용이 이제 치러질 수 있는 그러한 화재였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투자적인 또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 중에 요소 중에 이 집 보험 가격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요,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보험 드는 거 있죠. 그걸 이제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집보험 가입할 때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현상이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어떤 분석까지 나오냐면요. 조그만 영세한 보험사들 있죠. 그 보험사들은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보험료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 완전 부자들은요, 이런 보험료야 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지금 뭐 LA의 이 보통 중산층들 있죠. 일반 중산층 가정들에게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염려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집도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물가가 또다시 올라가는데 일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물가 압박도 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러 어떤 노동 시장도 탄탄하고 또 이런 재난이 터지고 이러면요. 사실 이 비용 자체가 오히려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긴 힘들다. 이런 악재까지 겹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렸듯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이번에 장례식이 오늘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 장례식을 또 honor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요, 트럼프 이번 당선자 대통령도 참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뭐 클린턴, 그리고 현재 바이든까지 뭐 이전 대통령 모두가 다 참석하면서 이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국장으로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도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오늘 어찌됐건 여러분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은 열리지 않지만 실업률과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보고서가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non-farm payroll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농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16만 5천 개가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이전 11월 달이 22만 7천 개였어요. 좀 줄었죠. 요거는 조금 줄었는데 보통 이 페이롤은요. 다음에 adjusted 그러니까 재조정되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요 정도 차이는요 큰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실업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을 보면 4.2%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4.2였거든요. 그 실업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여러분 미국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려면요 항상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느냐 막 이런 건데 지금 실업률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3.5, 3.6 요 정도에서 한 4.3 같은 게 최고치인데 4.2, 4.3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average hourly earni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 상승 속도 보세요. 자 지금 시간당 1년 전 대비 봤을 때 4%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계속 4%씩 오르고 있어요. 임금이. 여러분 이건 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물가가요 3%대거든요. 근데 임금이 4%대로 오르고 있어요. 월급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극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한 3%대인데 이 임금이 월급이 더 오르니까 내 소득이 더 오르니까 당연히 감당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극복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물론 여러분 그 저소득층이랄지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체 평균적으로 물론 평균의 함정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미국 경제를 막 지금 뭐 경기 침체다, 뭐 폭망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요 너무 무책임한 발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weekly hours work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34.3, 34.3 그러니까 저 별 변화 없이 굉장히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들이 대폭락을 했죠. 무려 40%씩 대폭락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양자 관련된 주식들이 뭐 다 그냥 소위 말해서 급락을 했죠. 이 정도면요, 그냥 대재앙 수준입니다. 40%씩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떨어진다? 자, 이번에 누구의 말에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이미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죠. 자, 젠슨 황은 누굽니까? 지금 AI의 대부, AI의 황태자, AI의 가장 지금 선두주자에 있는 가장 사실 그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CES에서 스피치를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는데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길래 양자 관련된 주식이 폭락했을까? 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Very useful quantum computers are likely 20 years away. 자,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20년 정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양자 관련된 주식이 사시나무 들듯이 그냥 대폭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very useful quantum computer.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쓸만한, 그 돈이 될 만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 유용하게 돈을, 그 생산성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양자 컴퓨터는 2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양자 컴퓨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 더군다나 이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사실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젠슨 황이 지금 AI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양자 컴퓨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동안 그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요, 제가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건 원래 미래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바라보면서 같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투자인데, 나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 소위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언급 안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셨고 제 개인 의견을 묻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철저히 제 개인 생각이다라는 걸 전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자 컴퓨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서 가능하면 제가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기보다는 제 개인 생각을 젠슨왕처럼 얘기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뭐 아이온큐랄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은요 1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요, 저는 이제 과거부터 지금은 아직 투자하기엔 이르다, 아직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아이온큐 지금 이 주식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아이온큐도 주가가 그냥 급 하락했죠. 뭐 50달러도 돌파했던 게 뭐 지금 30달러 찍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나 어떤 주식에 투자할 때는요, EPS가 플러스로 전환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래쪽 핑크빛으로 그랬지만 EPS 아직도 마이너스 0.8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는 돈으로 소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테슬라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테슬라 외에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 있죠.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루시드랄지 니콜라 이런 주식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 뭐 한참 처음에 막 테슬라가 뜰 때는 다 같이 막 떴잖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고 올 때 대폭락을 해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그 돈을 못 버는 기업은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은 기업들은 결국은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 어떤 그 매크로상이 안 좋을 때요. 근데 테슬라는 결국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요?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벌어요. 플러스로 전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플러스로 이제 이 전체 어떤 밸런스시 전환됐느냐 안 되느냐,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 전부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럼 주가가 막 움직여요. 그때 투자해도 10배는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이너스를 계속, 돈을 계속 잃고 있는 회사에는 투자를 금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런 회사를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팔란티어도요, 제가 올해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사도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팔란티어도 올해 초부터 플러스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초죠. 그러니까 벌써 25년도니까 24년도의 초에 한번 보세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플러스로 전환될 때인데 그 전부터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막 성장해 가면서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더라도요, 10배는 이상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뭐 아이온큐가 어떠냐 묻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거 투자할 때 아닌데 제가 막 그런 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또 투자 원칙 중에 중요한 메이저 이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중요한 어떤 큰 기관들이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온큐나 이 양자 쪽은요, 지금 메이저 투자들이 투자해서 막 어떤 전문적으로 나와서 설명을 꾸준히 하고 이러질 않아요. 뭐 데나이브즈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런 분야가요, 미래가 아주 전망이 좋아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익화가 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유도 전망하다 이러면요, 사실은 그런 굵직한 애널리스트들이 몇 명이 달라붙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 양자 쪽엔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이 미래 전망인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똑같아요. 이 앞에서 젠순왕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저는 사실 그 젠슨왕도 한 20년 뒤에나 정말 쓸만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최소한 10년 이상은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렇게까지 기다리면서 가기에는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나이브즈뿐만 아니라 젠슨왕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부 또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음모론을 또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다, 뭐 전략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요, 이 양자 컴퓨팅, 뭐 아이온큐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이 안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단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아직까지 이게 수익화가 되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타임, 즉 AI 시대처럼 성큼 다가오는 이런 시대가 오기엔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는 것이 not right time, 아주 적절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건요, 이 아이온큐 같은 주식은 너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이 많이 들고 있지, 미국에서 이 팬덤이 형성된다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 주식들은요, 피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미국을 볼 때는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들고 있단 말은 바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40%씩 빠지고 50%씩 빠진다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크로 상황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누구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린다? 그만큼 취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들은요,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과도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많은 돈을 넣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난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러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500만 원, 그냥 그 정도 부담 없는 선에서 넣으시면 넣어두세요. 근데 이걸 믿고 뭐 나중에 나는 기다려서 10배 먹을까 이러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 안 하면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양자에 대해서 물어봤고 아이온큐도 물어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지금 it is not right time, 지금 적절한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젠슨왕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어저께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 머스크의 인터뷰 영상, 가장 최근 라이브 인터뷰 영상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제 다루지 못했던 부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할라보세요. 머스크가요, 우리 테슬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로봇 기업이다라는 걸 더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Unless someone is hiding something, 누군가가 뭔가를 감추지만 않는다라면, 속이지만 않는다면, we believe we have the most sophisticated robot in the world 들어갑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정교한 로봇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로봇이 지금까지 소개된 것들 보면요, 되게 둔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로봇들은요, 그냥 뭐 덤블링 하거나 뭐 뒤로 뭐 이렇게 점프를 하거나 뛰거나 뭐 요런 뭐 그냥 쇼오프하는 수준들이잖거든요. 근데 지금 이 테슬라가 보여주는 그 로봇, 옵티머스 로봇은요, 결국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무엇을 위한 거냐면 정말 말 그대로 사람 옆에서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보여줬던 게 뭐냐, 옷을 갠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에서 물건을 디테일하게 집어서 반복적인 학습, 반복적인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건을 저기로 옮기는 거, 그 인간도 하기 귀찮아하는 거잖아요. 기계적인 거. 그런 것들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요, 사실은
손가락 마디 계속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요. 이게 그 관절이 이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손을 만들 때에 그 관절 자체가 26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가요. 22개의 관절이 들어가 있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간과 흡사할 정도로 손가락의 그 디테일한 움직임, 그 어떤 힘을 줄 때, 지난번에 계란을 집어드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란은요, 로봇이 잘못 힘을 주잖아요. 그럼 부셔져 버려요. 사람도 계란을 질 때는 적당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 그 어떤 그 이 흐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로봇이 계란을 질 때 그렇게 못 지어요, 여러분. 적당한 힘과 이 적당한 그 어떤 압력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테슬라 그걸 해냈죠. 근데 그게 관절이 22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간의 손과 흡사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든 로봇이 가장 정교하고 최고의 로봇이다라는 걸 머스크는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스크는요, 이미 계산을 다 하고 로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그냥 덤블링하고 쇼오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데 투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걸 가장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practical.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데 이게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것을 로봇을 만들게 되면 그게 말 그대로 financially 돈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으면요,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다? 그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다 의미가 없죠. 만들어 봐야 돈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전기차를 만드는데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테슬라만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머스크는 이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로봇을 만들더라도 일단 이것이 정말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고 돈이 되는 기업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느냐, 뭔가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느냐,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머스크는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로봇이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젠슨왕도 이번에 로봇 얘기했잖아요. 로봇이 멀티 트리리언 달러를 만든다. 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걸 가장 앞서서 만드는 회사가 누굽니까?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잖아요. 머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젠슨왕이 본인의 인공지능 관련돼서 하드웨어는 공급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피지컬 월드 AI를 구현하는 사람은요, 머스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저께 영상이죠. 말씀드렸을 때에 젠슨왕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은요, 로봇 시대, 그리고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건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사실은 테슬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머스크가 올해 몇천 대 만든다 그랬죠, 이 로봇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6년도에 10x 10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략 5만에서 한 10만 대 정도 26년도에 만든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10x 1again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100만 개의 로봇을 연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27년도입니다. 여러분, 27년도면요. 올해가 25년도, 내년이 26년도, 27년도, 3년입니다. 여러분, 27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할 정도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패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여러분 헛소리라고 소리들을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머스크가 정말 이 현재 만들고 있는 로봇의 어떤 발전 속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25년도, 26년도, 27년도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른 거 볼 때가 아니에요. 정말 테슬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테슬라만큼 지금 미래가 전망이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다른데 눈 돌릴 때가 아니라 테슬라에 집중해서 투자할 때에 여러분들 자산이 크게 불어날 수 있겠죠. 만약에 로봇을 100만 대를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래서 공장이 투입되고 다른 데다 팔고 이렇게 됐을 때는요, 얼마나 오를지 여러분이 상상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대를,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한 3년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테슬라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LA가 대재앙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역대급 재난 상태거든요. 지금 그 화재가 나니까요, 불이 막 산불이 번져서 집들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전기가 지금 다 나간 상태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세요. 지금 전기가 다 나가서, 전기가 나가면 여러분 그 도로에 그 이 소위 말해서 도로의 질서를 잡아주는 트래픽 라이트이죠. 그 신호등마저도 불이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에 이번에 특히 LA 쪽에요, 이 신호등이 나간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신호등이 나가서 이 중구난방되고 막 질서가 무질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트래픽 라이트이 나간 상황에 테슬라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전기가 나갔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화면에 보면요, 지금 그 트래픽 라이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호등이 불이 다 나간 상태거든요. 자, 이게 사거리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나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이 그 정지선 있죠. 들어온 차부터 한 대씩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 불일 때 지나가고 빨간 불일 때가 멈추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호등이 딱 스탑이 되면요, 끊겨버리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비상 발생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 대재앙 때문에 오랫동안 신호등 없이 차들이 다녀야 되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국은 질서 있게 가요. 그러니까 먼저 도착한 차가 지나가고, 한 대 가면 또 반대편의 차가 도착했다, 반대편 차가 가고, 그리고 뭐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오른쪽 왼쪽 보면서요, 알아서 판단해서 먼저 온 차가 먼저 지나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혀 트래픽에 어떤 그 무질서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테슬라의 FSD, 이 자율주행이 이렇게 지금 이 네 갈래 길에서 뭐 먼저 온 차가 가고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자, 그걸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테슬라에 있는 카메라가 좌우, 오른쪽, 뒤쪽 다 지금 보십시오. 보죠. left, right, front, rear까지 다 비추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온 차가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 알아서 자기가 신호등이 완전히 이렇게 나가버린 상태에서도 그 질서 있게 알아서 맞춰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테스트하우스 my first experience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테슬라의 FSD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처럼 운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처럼 운전하는 걸 느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테스트 해볼 때요. 그러니까 정말 이 테슬라는 대단하죠. 이 재난 상황에 지금 정신도 없을 텐데 빨리 지금 LA시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공기가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탈출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테슬라들은 무한 긍정론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를 닮았는지. 자, 아무튼 여러분, 테슬라 FSD가 이렇게 이 트래픽 라이트이 없는데도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호등이 사라진 상태에서도요. 그러니까 참 이 FSD가 사람 그 이상으로 운전할 때가 이제 머지않았다는 거. 3개월 후면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머스크가. 그러니까 그런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폭스바겐 소식인데요. 자, 폭스바겐이 안 좋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글로벌 딜리버리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24년도에 몇 대를 팔았냐? 480만 대 팔았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480만 대.
폭스바겐이 480만 대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거의 현대, 기아 거의 수준에 지금 뭐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폭스바겐은요 원래 과거에 거의 도요타와 더불어가 탑2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보통 1년에 1000만 대, 그 폭스바겐도 거의 1000만 대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못하면 900만 대, 800만 대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480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폭스바겐이 본인 그 독일 공장에서 공장을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이즈가요. 그러니까 그 공장들을 홈그라운드에서 공장을 줄여야 된다. 2개씩, 3개씩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왜냐? 옛날에 900만 대, 1000만 대씩 팔던 연간 회사가 480만 대, 거의 지금 절반 수준으로 줄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전기차 판매도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면은 Battery Electric Sales down around 2.5%입니다. 2.5% 정도 감소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39만 4천 대를 팔았거든요. 23년도에. 근데 24년도에 더 줄었어요. 38만 3천 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막 찍어서 딜러십을 통해서 막 팔았는데 질적으로도 안 좋아요. 테슬라랑 비교하면요. 그냥 대학생 대 초등학생 수준이거든요. 차이가요. 근데 또 불구하고 본인들 딜러십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에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더 쉽게 팔죠. 이 사람들, 내연기관차들은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 내연차의 대표주자가 얼마나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내연차의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요타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내연차들이 겪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정말 위험한 시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그동안 테슬라를 계속 힘들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델라웨어의 이 연방 판사가 주판사죠. 주판사가 이 머스크의 그 compensation package죠.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이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560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테슬라가 졌는데, 자, 이번에 항소, 이 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델라웨어 이 최고 법원에 가서 항소했는데, 자, 이번에는 뭐 항소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또 나름대로 정치적 상황, 입지까지도 가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항소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 델라웨어 그 판사가 이렇게 판결한 건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에 다른 기업들도 이러다간 델라웨어를 다 떠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번에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아마 머스크와 테슬라가 항소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명백한 거죠. 사실은 뭐 주주들이 다 동의했는데, 대다수의 주주들이 동의했는데 그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여러 어떤 법과 관련된 사람들도 이 판결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요, 이 문제가 속히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해결되면요, 또 주가에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지켜본다면 또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수였습니다.